자, 29쪽 이어서 요 계획. 자, 만약에 잘 보시죠. 일단 우리 계획 수립하는 원리를 먼저 보시면, 여기 서울특별시가 있고, 여기 경기도 부천시가 있고, 서로 인접하고 있어야 되겠죠? 인천광역시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뭐 시흥시도 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군 계획이라면 도시군이 얘기하는 게 특광시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수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수립해서는 안 되죠. 그 관할국을 책임지는 행정처가 자기 관할국에 대해서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도시군이 특광시군을 얘기하니까 서울특별시 단위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다?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경기도 부천시에서 한다? 부천시장이 수립을 합니다. 인천광역시장이 수립을 할 거예요. 경기도 시흥시장이 수립을 할 것이지 도지사가 하는 거 아닐 겁니다. 그죠? 이게 계획 수립하는 기본 원리예요. 자기 행정청이 자기 행정 관할국에 대해서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수립한 걸 중심으로 해서 윗사람 승인받는 건 바로 윗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도시군 계획 기본적인 군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광역이라면 애초에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도 부천시와 경기도 시흥시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라면은 둘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둘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한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를 책임지는 부천시장과 여기를 책임지는 시흥시장이 공동으로 수립할 거예요. 만약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수립할 겁니다. 둘에 관련되는 사람이. 자, 그러니까 보통 도시군이면 이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장 호수가 수립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방권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광역에 관련돼 있다면 관련되는 행정기관이 애초에 둘 이상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혼자 할 수는 없고 관련 사람이 같이 한다 해서 같이 수립하는 수립인데 이 계획 수립과 구별해야 될 게 광역계획 권해지정이라고 했잖아. 광역계획 권해지정. 이 권해지정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돼 있어야 여기 대해서 광역투기 나중에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해지정은 광역투기를 수립할 필요성의 판단이고, 이 필요성 판단은 관련되는 곳에 윗사람이 지정을 해준다, 판단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 수립하는 사람은 지정된 했을 때 그곳에 행정기관이 혼자 하든지 같이 하든지 해야 되지만, 수립성의 필요성 판단은 그 사람들은 자기 관할구역만 알기 때문에 모른다고 보시면 돼. 바로 윗사람이 판단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원리가 계획 수립과 권해지정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특히 도시군 계획에서는 도시군 계획에 대해서 수립권자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광역은 광역시의 수립과 권을 먼저 지정하는 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권해 지정을 문다면 지정되는 곳에 바로 윗사람이 지정을 해주고, 여기서 권을 지정해주게 되면 계획 수립은 관련되는 사람이 같이 한다,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과 달리 광역계획권이든 광역투시든 광역은 애초에 둘 이상의 특권시에 관련되기 때문에 내용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둘을 나눠서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요거 할 때 광역계획 권해지정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먼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지정하기 때문에, 항상 광역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지정되는 경우의 수는 항상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 중에서도 이 시군이 같은 도에 걸쳐 있을 때, 같은 도 밑에 있는 시군에 걸쳐서 지정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둘 이상의 시군이라도 다른 도에 있는 시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기를 벗어나서 특별시랑 시, 아니면 특별시랑 광역시, 특별시와 군, 광역시와 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요거를 확대하게 되면, 요거를 벗어나게 되면은, 요렇게 되면 요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둘 이상의 특광시군 중에서 마침 시군 중에서도 이 시군이 같은 도에 있을 때랑 요것만 싹 벗어나게 되면은 결국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이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라면 같은 도가 되겠죠? 같은 경기도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니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여기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죠. 셋을 해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칩니다. 요렇게 넷을 해도 둘 이상의 시도예요. 같은 도냐 둘 이상의 시도냐 이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고,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권해 지정은 누가? 요거를 책임지는 바로 윗사람이, 계획 수립은 관련되는 사람이 공동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쪽에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 그 사람이 도시군을 책임져서 특광시군이 한다서부터 출발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자 다시 가장 핵심이 둘을 구별하는 건데 자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광역계획 권해 지정을 물어본다라면 경우의 수는 두 개밖에 없다. 같은 도, 법에서 그냥 도라고 하죠. 다 같은 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를 뛰어넘어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같은 도라면 같은 도가 바로 둘 이상의 시군을 얘기하니까 이 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둘 이상의 시군의 바로 윗사람이 도지사가 되죠. 도에서는 도지사가 권을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은 바로 윗사람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윗사람이겠죠. 그래서 도지사와 국장이 광역기관의 지정권자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도지사는 나오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같은 사람은 권의 지정권자로 나올 수가 없죠. 둘 이상의 구에 걸쳐야 윗사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되는데 구에 걸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경우만 요렇게, 요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이런 건 뭐 격가지밖에 안 됩니다. 여기 가장 기본이고요. 이게 권해 지정을 얘기한다면 여기서 권이 지정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 수립권자는 원칙 예외를 포함해서 다양해집니다. 구청장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수립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일단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요거 편의상 국장이 예조로 수립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국장 밑에 시도지사, 그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서는 시장 군수까지만 나오지 구청장만 없어요. 왜? 구 단위로는 아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은 나올 수가 없고, 구청장만 아니고 나머지 3단계 행정체계 중에서 구청장만 아니고 시장군수, 시도지사, 국장 다 되는데, 이 되는 사람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때 누가 되는지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역시 권이 어디에 지정이 됐느냐, 같은 도에 걸쳐 지정이 됐느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권이 지정돼 있느냐 구별해서 보셔야 되죠.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때도 도에 걸쳐 지정이 됐다 그러면 지금 계획 수립을 묻고 있죠. 아까 권은 도지사가 지정을 했습니다만 계획 수립은 관련되는 사람이 같이 한다 그랬잖아. 도라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이기 때문에 관계되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경기도 부천시와 경기도 시흥시에 대해서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권을 지정을 했죠. 광역권을 지정했다라면 계획 수립은 부천시장과 시흥시장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은요. 여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처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권을 지정할 때는 국장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획 수립은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여기를 책임지는 인천광역시장과 여기를 책임지는 경기도지사가 공동 수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도에서 권이 지정됐다는 계획 수립은 시장에서 공동 수립이라고 보셨는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는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일단 원칙 출발입니다. 권의 지정을 묻는지 계획 수립을 묻는지를 구별해서 보셔야 되고,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서 터잡아서 또 나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수립권자가 지금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경우 같은 도에 걸치는 경우를 보셨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를 보셨는데, 일단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각각 수립을 했다라면 승인권자는 누가 되느냐 하면 바로 윗사람이 승인권자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수립을 했으면 바로 이 사람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시장원수가 수립을 했으면 바로 이 사람인 도지사의 승인을 신청해서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승인을 하려면 수립하고 나서 수립한 자가 승인 신청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신청을 안 하고 있다라면 이 사람이 나가수표도 못 나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승인 신청을 해야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했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나중에 수립권자 국장이 나왔을 때는 본인이 대통령이 나올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장이 협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냥 누구 승인 받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나가 바로 윗사람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안 할 때 승인 신청을 안 할 때 누가 할 것이냐 그 얘기가 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시장원수가 원래는 공동수립해야 됩니다만 시장원수가 3년 시간을 주는 건 똑같아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때로부터 시장원수가 3년 내 빨리 수립해서 승인청 들어가 있는데 3년 내에 신청 안 한다. 그래서 3년 내에 바로 이 사람인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안 하니까 마냥 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안 하니까 그때는 도지사가 수립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으면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도지사 단독 수립 그냥 편의상 단독을 넣었어요.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시도지사가 원래는 공동 수립해야 되지만 시도지사가 역시 국장에게 똑같이 3년 내 승인청이 없거나 이것도 하나이지만 여기 하나 더 들어가죠. 또는 처음부터 광역도시계획을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다. 3년 내 승인청이 없거나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는 두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 수립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광역시 수립권자는 이렇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지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해야 된다 원칙을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 예외도 있어요. 할 수 있다 예외도. 이거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지만 시장 군수가 도지사님 심심해 보이는데 같이 합시다라고 도지사에게 공동 수립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도지사가 수립할 거를 시장군수랑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도지사가 판단하게 되면 시장군수와 도지사 간에 두 사람이 공동 수립할 수가 있어요. 이걸 다 노란색으로 처음부터 했으니까 이것도 노란색으로 할까요? 두 사람이 공동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할 수 있다. 임의적.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없으면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여긴 하나 더 있는 게 시장군수가 협의를 해서 아예 도지사님이 우리가 합의를 했는데 도지사님이 혼자서 수립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되면 그 시장군수의 수립 요청을 받아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어요. 임의적입니다. 아까 요거랑 다르다 그랬어요. 요거는 이 일이 있으면 시장군수가 안 하니까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고 요거는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서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시도지사와 역시 국장 간에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든 시도지사가 요청하게 되면 역시 시도지사 국장 간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어요. 임의적입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이 요청해서 국장이 단독으로 한다는 건 없고 요렇게 이 구조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책을 보면 더 헷갈려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는 게 가장 이 중에서 복잡한 걸 효과적으로 한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틀을 잡아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상대로 복잡.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광역은 애초에 둘 이상의 특광시에는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돼야 되고 광역권이 지정됐을 때 계획 수립을 구별해서 보셔야 되고 계획 수립의 원래는 관할 행정기관이 자기 관할 행정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게 기본 원리지만 애초에 둘 이상이 관련되기 때문에 광역은 수립하는 사람이 관련된 사람이 같이 수립한다라고 출발을 보시면 되는데 권해지정과 구별해 보시면 권해지정은 광역의 수립의 필요성 판단이기 때문에 지정대로서 윗사람이 판단한다. 그리고 광역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정되더라도 경우의 수는 둘밖에 없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지정되는 게 광역이기 때문에 이걸 뜯어보면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 중에서도 도 밑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이 있고 그걸 벗어난 둘 이상의 시도. 같은 도냐 둘 이상의 시도 이 둘밖에 없고요. 같은 도에 걸쳐서 지정을 한다면 바로 윗사람 둘 이상의 시군을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윗사람인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 권해 지정은 국장 바로 윗사람이 권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지정돼서 계획수를 묻는다면 같은 도에 걸쳐 있다면 시장은수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권이 지정됐으면 관련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는데 시장은수가 수립해야 되는데 시장은수가 3년 내 승인청을 안 한다라면은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승인 기다리던 도지사가 단독 수립해야 된다.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해야 되지만 시도의사가 역시 국장에게 3년 내 승인청을 안 하거나 국가기획과 관련돼 있다 하면 어쩔 수 없이 기다리던 국장이 단독 수립해야 된다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림으로 연상하시라고요. 예외적 수립을. 시장은수와 도지사 간에 공동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특별하게도 시장은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가 요청을 받아서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시도의사와 국장 간에는 공동 수립할 수 있는 경우만 있지 여기서 이제 국장이 단독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없죠. 수립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승인은 바로 윗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만 주의하시면 시장은수가 할 때는 여기서 하든 뭐 하든 그냥 도지사 승인으로 충분한데 시도의사가 수립할 때는 국장 승인이지만 국장 승인을 안 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건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겁니다. 여기서 시장은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을 나섰든 도지사가 단독 수립을 나섰든 이때는 도지사가 수립했지만 바로 윗사람인 국장의 승인은 받지 않는 예로서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시장은수가 수립을 하게 되면 국장의 승인을 도지사 승인을 받게 함으로써 도지사 선에서 요거는 거의 끝내게 하겠다라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예를 들어 처음부터 여기 도지사가 수립을 했다 그러면 도지사가 했으니까 국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했으면 시도의사가 했으니까 국장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지사가 하든 시도의사가 하든 국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라면 도지사가 공동 수립권자로 나섰든 단독 수립권자로 나섰든 여기와 달리 여기라면은 시장은수랑 같이 하는 것이고요. 여긴 도지사가 했더라도 도지사가 처음부터 나선 게 아니고 시장은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이기 때문에 여기랑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도지사가 시장은수가 안 해서 나선 경우니까 국장 승인을 받아야지만 여기는 시장은수 뜻에 따라 했기 때문에 원래 시장은수가 관련돼 있거나 시장은수 뜻에 따라 했기 때문에 시장은수가 있으면 도지사를 끝낸다 그랬죠. 도지사가 나섰지만 국장의 승인은 필요 없다. 여기서만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에서는 문제가 항상 지문은 여러 가지 다 나오시고 이상한 지문도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답 지문이 더 중요한데 우리 정답 지문은 요거 아는 걸로 충분히 푸는 문제가 나왔어요. 더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런데 요거는 제가 1, 2월에도 이렇게 강의를 했고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덧붙일 건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국장, 시도의사, 시장은수가 한다. 여기 지방의회라면 같은 급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시장은수가 한다. 기초조사 공청회 시군의회 의견을 듣는 거예요. 시도 의견을 시장은수가 왜 듣겠습니까? 시도의사가 할 때 시도의회 의견을 듣겠지. 같은 급. 물론 시도의사가 하면 시도의회 의견 듣는 것 외에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은수 의견도 같이 들어요. 아랫사람 의견도 같이 듭니다만 보통 지방의회 의견 적지만 얘가 적어놨죠. 제가 같은 급에 시장은수가 할 때는 시군의회, 시도의사가 할 때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국장이 할 때는 국장이 국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도의사에게 서류 보내면 시도의사가 의견을 들어보고 국장에게 보고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급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국장, 도지사가 승인할 때 협의 심의를 덧붙인다 그러면은 이 사람 기준에서 같은 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장이 한다 그러면 협의를 누구랑 하느냐? 중앙행정기관장이죠. 다른 법에 한 같은 급인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에 설치된 중앙도시관의 심의를 거친다 보시면 됩니다. 국장이 아닌 사람 도지사가 한다면 중앙장은 빼면 돼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관의 심의를 거치겠죠. 도지사라면 도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국장이 한다 하면 중앙이 붙고 여기라면 이제 중앙은 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급으로 보시면 되고, 역시 이 사람이 승인했다 그러면은 협의했던 사람과 각각 승인 요청했던 사람에게 보내면 각각 시도이사 시장원수가 공고 열람을 합니다. 이 정도로 그냥 추가를 했어요. 여기서도 예를 들어 공청회를 열 때 지방의 의견을 묻게 되면 언제까지 답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알려줘야 되느냐, 공고 열람은 뭐 30일 이상, 30일 이상. 아직까지 낸 적은 없고, 요것도 이제 5, 6월 달에 뭐 심화를 할 땐 요거까지도 볼 겁니다. 지금 하는 산에서만 일단 봐주세요. 이 점 충분하고. 자, 여기서 하나 더. 자, 우리 기초조사를 이제 했을 때 여기 규정을 저쪽에서 준용하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기초조사를 필요한 사항을 조사 측량해 놓고 나서 요 계획 수립하고 다음 할 때는 또 기초조사하고 또 하고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조사를 한 번 했다 그러면은 기초조사에 관련된 것을 그 정보 체계를 수립해서 요거를 이제 다음에도 쓸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추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광역특혜 수립의 특유한 요 얘기부터 했거든요. 요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들어갈 겁니다. 자, 29쪽 보시면 광역계획 권해 지정이 나오죠. 그 중에서 1번입니다. 1번 보시면 권해 지정을 묻고 있어요. 계획 수립이 아니고. 국장이나 도지사 둘밖에 없죠. 국장 또는 도지사 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나와요. 국장이나 도지사는. 자, 둘 이상의 특광자치자치도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맨날 얘기했고,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둘 이상 특광시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연계시킬 특별한 필요가 있고, 중간에 관련돼 있는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광역시설은 처음부터 둘 이상 특권에 관련돼 있으니까 이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경우만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기획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특수한 필요가 있을 때만. 다음 구분에 따라, 이 박스 구분을 잘 알아두셔야 되죠. 다음 구분에 따라 서로 인접하고 있어야 돼요. 이웃린자, 접할접자 서로 인접하고 있어야 되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릴 때도 서울과 뭐 부천 이런 식으로 인접해 있는 걸 그렸지, 서울과 뭐 강원도, 원주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의 전부나 일부를, 인접한 특광시군의 전부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할 수도 있고, 그 일부만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권의 지정을 묻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박스 1번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다. 이걸 줄여 부르는 말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죠. 그러면 국장이 도에 관할구에 속해, 이 같은 도를 얘기해요. 같은 도에 둘 이상의 시군 같은 도죠. 같은 도에 걸쳐 있을 때는 도지사가. 그래서 국장과 도지사 두 사람만 지정권자라는 걸 정확히 아시고 지정 절차 같은 건 지금 안 합니다. 지금 안 하는데 이런 구체적 절차 가지고서는 뭐 정답 지문으로 안 내지만, 같은 행정기관에서는 아랫사람 행정기관 의견도 듣고, 심의라면 같은 급의 심의를 거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교수님들 중에서 절차를 강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답 지문은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건 뭐가 중요하다고 정답 지문으로 내겠습니까? 핵심만 지금 핵심으로 보시고, 이 절차의 기본 틀도 기본적으로 나중에 심화할 때는 조금 해드리겠습니다만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그렇게 넘겨보시고, 그러면 광역계획은 그거만 충분하고, 일단 그거만 충분하고, 광역특혜 31쪽에 보세요. 광역특혜 여기서 성격 보세요. 성격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광역특혜 성격을 보시면, 광역특혜는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성이 없고, 제가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지 일반 국민은 구속하지 않는다 그랬죠. 방향을 정할 뿐이라 행정청만 구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성력이 없고, 관계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행정기관만 구속하는 국민 비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즉 광역투시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행정계획의 성격에 살짝 나와 있죠. 구속적 계획이면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국민이 행정쟁송,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데 비해서 국민을 구속하지 않은 비구속적 계획이면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이 계획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참고에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 구속적 계획의 종류로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대표적 아닙니까? 관리계획이 대표적이에요. 그 지구단위계획? 관리계획 내용 아닙니까? 관리계획 내용이잖아요. 예? 나중에 환지계획, 정비계획 이렇게 쭉 여기서 해놨네요? 아니면 관리처분계획? 예? 아니 환지를 누구에게 줄지, 나중에 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을 누구에게 할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 계획을 구속당하죠. 그 계획에 따라야 되지 다른 거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대표적이죠? 그럼 비구속적 계획이라는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네요. 방향 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앞에 국토종합계획, 이것도 국토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비 기본계획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뿐이고, 이런 느낌으로 그냥 평소에 잘 나오는 건 거의 요새는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아까 세 가지 계획, 광역과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수리권자를 보세요. 3번에 수리권자를 주로 말씀드렸잖아요. 원칙 예외, 그 전에 일로 할 때도 봤지만 얼마나 복잡합니까? 원칙은 해야 된다는데 요것도 박스에 1번, 3번이 같은 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2번, 4번이 둘 이상의 C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양가로 2번에 할 수 있다 예외가 1번, 2번 쭉 나와 있는데, 1번에 쭉 나와 있는데 요거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논리적이에요. 더 기억이 좋고, 이렇게 해서 요 틀로 당연히 기억해 두세요. 제가 그대로 설명드린 건데 여기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다 비논리적으로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걸 나열했을 뿐이고, 구조로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보시면 돼요. 또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요걸 이렇게 표현했고, 요 틀 속에서. 그리고 33쪽 보시면은 수립 절차가 나오는데, 아까 틀 광역시의 수립에 대한 기초조사, 그래서 기초조사가 나와 있잖아요. 수립하기 전에 기초조사, 제일 먼저 나오는 기초조사, 아까 순서 생각하시고, 그럼 이거 수립하는 사람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광역투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변경할 때도 기본적으로 같은 절차죠.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인구 경제 등에 대한 영의적 언어 사항 중에 그 광역투시계획 수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된다. 이게 기초조사를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절차 써놓은 것은 해야 되는 필수 절차예요.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는 나왔을 때 보시면 되고, 아니 여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귀찮아서?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조사 측량 미리 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 조사하는 것이 기초조사가 되겠고요. 동그라미 4번 봐주세요. 동그라미 4번. 저게 아까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면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해야만 됩니다. 의무적으로 기초를 했으면은 그걸 다시 이제 재활용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되고요. 요거는 다른 데서든지 이걸 준용하거든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보세요. 국장 등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했다고 칩시다. 요거를 계속 쓸 수는 없어요.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변화가는데 이걸 계속 쓴다라면은 옛날 것을 지금 써야 된다는 것일까?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5년마다 변동사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서 변동사항을 반영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거 정보가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하면 돼요. 5년마다.
아까 승인일정 관련해서 3년이 나왔지만 그거 외에는 보통 광역이나 기본계획 관리계에서 주로 나오는 숫자가 이제 몇 년이냐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기초정부체계도 매 5년마다 만들어 놓고 5년마다 변동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초사항 그 정도.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공청회.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지계를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수립하기 전에 하는 게 공청회 아닙니까?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되며 이렇게 주민의 전문가 의견까지 듣는 게 공청회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반영하라. 의견 듣는 게 다 이런 식이에요. 제시되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만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반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듯하죠? 그 전제 조건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요. 그러면 열심히 의견 제시해도 이걸 수립권자가 전혀 반영을 안 했다 할 말 없습니다. 왜 반영 안 했냐? 난 타당하다고 판단 안 했다 하면 그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 듣는 내용이 다 이런 식이에요. 뒤에서도 그냥 의견만 얘기할 뿐이지 의견 듣는 사람은 여기 거의 구석이 안 됩니다. 본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만 반영해야 되고 타당하지 판단 안 하면 반영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좀 형식적 절차에 좀 치우쳐 있죠. 그 다음에 공청회를 거치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여기서는 지방의회와 도지사가 있을 때는 시장에서 의견까지 듣는 걸 합쳐서 그냥 지자체라고 의견을 표시해 놨을 뿐이에요. 자, 뭐 같은 급이라고 했죠 제가? 동그라미 1번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특위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군의회와 시장, 군수 의견을 드려야 된다. 이거를 분석을 하면은 시도지사가 할 때는 시도의회 의견을 듣고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 의견까지 같이 듣는데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면 시군의회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시장, 군수가 하는데 시도의회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2번에 국장의 의견 들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서류 보내서 시도지사가 보고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하라 30일이지만 이런 건 지금 안 한다 그랬어요. 요 기본 틀만 잡아드립니다. 같은 급. 자, 2번의 승인 단계를 봐주세요. 옆에 페이지 2번의 광역지계 승인 단계를 보시면 양가를 1번에 국장의 승인이 나오는데 시도지사는 광역특위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라면 즉 시도지사가 수립 변경하려면 바로 윗사람인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바로 윗사람이 승인권자. 시도지사가 할 때니까 국장의 승인이에요. 다만 그런데 다만에서도 제가 1, 2월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지금 다만에서 도지사가 시장에서 협의를 거쳐 요청할 때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고 그때는 그러하지 않다. 지금 시장은수가 협의를 해서 시장은수가 협의를 해서 도지사 단독 수립을 요청해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때는 그러하지 않으니까 도지사가 수립하지만 국장승인을 안 받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건 빠져 있어요. 공동 수립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시장은수와 도지사 간에 공동 수립할 때도 도지사가 수립권자로 나왔지만 시장은수랑 같이 하기 때문에 국장승인 안 받는 경우에 지금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 경우가 다 국장의 승인을 안 받는 케이스예요. 요거는 요 쓰신 분이 좀 실수를 했다 그랬죠, 제가. 그리고 2번에 도지사라면 시장 군수가 수립하나 변경할 때는 바로 윗사람인 도지사 승인을 받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인 절차에서는 협의 심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1번 국장이랑 동그라미 2번에 도지사가 승인할 때를 나눠놓고 각각 같은 급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에 국장이 할 때는 기억본 보시면 국장은 시도지사의 광역특위를 승인하거나 본인이 직접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럴 때는 같은 급 관계중앙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중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같은 급. 네? 이럴 때도 동그라미 2번에 도지사 승인을 보시면 협의심의에서 아까는 다르잖아. 도지사가 시장은수의 광역특위를 승인하거나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다 그러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의회 심의를 거쳐라. 중앙이 빠지고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니다 보니까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의회 심의. 협의 후 심의라는 순서는 똑같고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지사가 승인한다면 중앙 빼고 협의심의를 거치라는 거고
도지사가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죠. 도지사가 여기서 만약에 수립한다면 국장 승인 안 받으니까 도지사가 직접 수립 승인 안 받고 할 때는 협의심을 거쳐서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같은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디귿번, 각각의 디귿번 같은 경우는 각각 이 사람들이 승인하면 협의했던 사람과 요 수립 승인을 요청했던 수립권자에게 서류 보내면 시도지사 시장으로서 각각 공고 열람한다 그 얘기입니다. 뭐 이거 다 30일 이상 열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 얘기들 아니고요. 자, 넘겨보시면 광역투지의 조정 얘기. 이거는 조정 얘기는 항상 이 조정이나 지정 얘기가 있어요. 조정, 지정 얘기가 있는데 공동 수립할 때 이 두 공동 수립하는 사람들끼리 협의가 안 될 때 얘기해요. 이것도 사실 심화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인데 그냥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도에서 시장수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 근데 공동 수립이 성공적으로 되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공동 수립이 안 된다 그럴 때 여기 시도에서 공동 수립할 때 이 시도에서 안에 공동 수립이 뜻이 맞지 않아서 안 된다 했을 때 공동이 안 될 때 이때 공동 수립이 안 되니까 조정이나 지정을 신청해서 받는 걸 얘기하거든요. 광역도시에서는 조정을 받는다 얘기를 하고 관리에서는 지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만 원리는 비슷해요. 조정이나 지정은 두 당사자가 협의가 안 될 때 조정, 지정을 신청하면 누구에게 신청하겠습니까? 협의가 안 될 때 같은 동료에게 신청하면 안 되겠죠? 아랫사람에게 신청해도 아랫사람이 조정을 윗사람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바로 윗사람에게 신청한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시장은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바로 윗사람인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 들어가면 도지사가 조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만약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바로 윗사람인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하면 국장이 조정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래서 각종 조정이나 지정은 협의가 안 될 때 하는 얘기다 그러면 원리는 바로 윗사람에게 조정을 신청해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원리만 살짝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양가로 1번에 광역투지를 공동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공동이든 단독이든 바로 윗사람인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하면 국장이 조정을 해줄 겁니다. 양가로 2번에 도지사, 광역투지를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군수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바로 윗사람인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그래서 좀 길었어요. 좀 길었지만 광역투지 수립이 길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기본계획인데 이 성격은 아까 의의받고 성격은 아까 광역투지 할 때 했던 거랑 똑같고요. 02번을 통해서 이제 수립권자를 보시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도시공 기본계획이 넘어왔습니다. 요거를 하고 나서 도시공 관리계획 들어갑니다만 자, 요 수립권자부터 해보면 이건 한결 간단하죠. 도시군에 대한 기본계획이고 이건 도시군에 대한 관리계획 아닙니까? 둘 다 도시군이 얘기하는 것은 특광시군을 얘기하기 때문에 수립권자는 그 관할구를 책임지는 행정청 특광시장호수가 돼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자치시, 자치도에서는 항상 그 사람이 한다 그랬고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특광시장호수만 수립권자가 됩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도 입안을 누가 하느냐면 도시군은 똑같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요 사람이 원칙적인 입안권자일 뿐이지 예외적으로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 항상 해야 된다. 예외는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여긴 예외까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원칙만 놓고 보면 둘은 똑같은 겁니다. 둘은 똑같은 거예요. 원칙만 놓고 보면. 그리고 기본계획은 왜 예외가 없냐면 도시군 특광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 예외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장기적인 발전 방향인데 이거를 아무리
옆에 다른 행정청이 훌륭한 행정청이 있어도 그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기본적인 방향인데 기본적인 방향만큼은 그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청만 해야 되죠. 요거는 방향이 아니고 도시군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쓰기 때문에 원칙은 특관에서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맡겨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예외도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방향이라 기본적인 방향만큼은 어떤 사람도 안 돼요. 특권이 만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도지사나 국장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떤 얘기를 해도 틀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틀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입안에서는 관리계획에서는 도지사다 그러면 도 밑에 있는 두리상의 시군에 걸쳐서 어떤 용도지역성을 지정한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두리상의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한다면 도 밑에 있는 시군에 걸쳐 있으니까 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 여기 국장이라면은 두리상의 시군이 아니고 국장 밑에 있는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을 지정한다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국가계획 관련돼 있다면 국장이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 얘기 써도 다 틀려요. 예를 들어 국장이 하는 것 중에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장이 할 수 있다. 관리계획도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국장이 할 수 있다 나와요. 그러나 여기는 틀립니다. 오로지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특광시장으로만 등장해야 되지 어떤 국가와 관련돼 있어도 국장이 나올 수 없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특광시장으로만. 그리고 승인권자를 보실 때 승인권자가 바로 윗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시장은수는 기초지자체장이고 여기는 광역지자체장 아닙니까? 자, 우리 시장은수가 만약에 수립을 했다 그러면은 바로 윗사람인 도지사에게 승인시장에서 도지사가 승인권 행사하는 거 저쪽과 똑같아요. 같은 급. 위에. 이 사람이 승인할 때 행사하는 거 저쪽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 자치도지사가 수립을 했다 그러면 바로 윗사람인 국장의 승인을 옛날엔 받게 했는데 지금은 몇 년 전부터는 받게 하고 있지 않아요. 국장의 승인은 없습니다. 요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원리는 관리계획에서 마찬가지고 이 원리는 다른 법에서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도 미리 써놓게 되면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권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예외적으로 아닌 사람 도지사가 아니고 시장은수가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만 놓고 보면은 같은 비슷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원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수립권자는 기본의 수립권자는 특광시장은수만이라고 했는데 승인권자에서 왜 이렇게 시장은수 할 땐 도지사 승인 받는 거, 도지사가 협의심을 거쳐 하는 거 똑같은데 여기는 국장의 승인을 안 받으니까 협의심을 거쳐야 되죠. 이 사람이 수립한 다음에 협의심의를 특권시장이 관시장이 거치고 공개연락까지 다 해야 돼요. 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승인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절차를 이 사람이 다 하는 구조가 제가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광시장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특성 때문에 독특한 구조가 따로 적용이 되었습니다만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는 요 승인 단계에서 왜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나중에 바뀌었냐면은 우리나라 지방행정청은 광역과 기초 두 단계로 나눠져 있고 이 두 단계는 세계적인 나라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비효율적이에요. 세계적인 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의 국가기관 하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둘로 나눠져 있고 한 단계로 나눠져 있어 국가 하나 지자체 하나 훨씬 효율적인 담당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둘이기 때문에 몇 단계를 다 갖춰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능률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현재 2단계 지방행정체계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가 실행되고 있는데 강제로 주민의식에 반하여 무조건 통합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바꾸겠다라는 그 장기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사실 돌아가는 것이 조선시대까지만 필요했지 사실 현대는 돌아가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 따로 지자체 중에서 한 단계로 그래서 지자체는 장차 도를 없애고 특별시 광역시 정도 되는 단위로
어느 정도 규모도 지금 시군보다는 좀 더 키우면서 인구도 어느 정도 좀 늘게 했을 때, 지금 특별시 광역시에서 좀 더 키워서 그 정도는 지자체로 만들게 되면은, 예를 들어 특별시 광역시에 조금 상위 버전 되는 그런 지자체가 전국에 한 20 몇 개 정도가 딱 나누게 되면은, 그때는 지방자치제는 그 단위로 통합을 하고 나머지 돈은 없애겠다. 이게 장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군 통합을 현재 강조하고 있는 게 몇 년 전부터 이게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도 경기도에 있는 각종 군과 통합을 했고, 서울도 넓혀가고 있고, 마창진 통합, 청주 청원군 통합, 이런 식으로 자꾸 시군 통합, 세종시와 조치원군 영기군 통합, 이런 식으로 시군 통합을 강조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장차 나중에 적어도 그 정도로 지방 단위가 적당한 크기로 해서 딱 되면은 그때 가서는 도를 없애겠다. 그 구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정도가 되면 이 정도 단위의 면적과 좀 더 키워야 되겠지만, 이 정도 인구라면 완벽한, 그 대신 이 정도는 이제 더 이상 뭐 도 이런 거 지금 현재로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도 밑에 있는 시군처럼 아직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그 대신은 완벽한 자치권을 주겠다. 옛날에는 국장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나라 통제를 받았지만, 이제는 지방계획 수립할 때는 혼자 완벽하게 다 알아.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할 때는 본인이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누구 승인을 요청한다는 얘기 나오면 틀리고요. 본인이 협의심의 공유를 모든 걸 혼자 다 하는 구조예요. 그러나 아직 시군은 작기 때문에 키워질 때까지는, 도를 없애기 전까지는 도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장원수가 수립할 때는 똑같아요. 같은 급 시군의 의회 의견을 들어 수립만 했죠? 그러면 도지사에게 서류를 보내면 도지사가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고, 승인하고 나서 협의했던 사람과 시장원수에게 서류 보내면 시장원수가 공고를 하면, 이런 구조로 이원화된 구조, 요 그림 얼마 안 되지만 요 그림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원리는 여기도 비슷하다니까요. 여기도 지금 원칙만 놓고 보면 예외가 따로 있어서 그렇지, 예외는 좀 있다 하고, 원칙만 놓고 보면 저쪽 구조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지사가 있으면 본인이 하는 거라니까. 본인이 시도에서 얘기하는 게 시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줄임말 아닙니까? 자치시 여기 들어가 있고, 자치도지사, 도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의회 의견을 들어서 입안하고, 협의 심의도 이 사람이 거치고, 결정, 고시를 모든 거를 특별시, 광역시 다 하는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긴 추가로 대도시 시장까지 모든 걸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로. 저기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인구 50만 인생의 대도시라면 대도시장으로서 모든 걸 본인이 다 이방결정사 합니다. 요거까지 추가돼 있어. 그렇지? 시장수는 똑같잖아. 시장수, 여기서 이제 대도시가 아닌 시장수라면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시장원수가 수립한 건 도지사 통제를 받는다. 시장원수가 위반한 것은 도지사가 결정을 한다. 시장원수가 한 건 도지사가 결정하고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죠.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고, 보통은 시장원수가 도지사가 결정하는 구조.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장 타는 건 똑같고, 대도시장까지도 똑같이 다 합니다. 요게 추가돼서 그렇지 구조가 비슷하고, 이런 구조는, 예를 들어 이런 구조는, 원칙적 구조는 여러분들 주택법에서도 사업 승인할 때도 사업 승인에서 10만 미만이면 요 사람, 10만 이상이면 대지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요 사람 사업 승인할 때도 이런 구조가 쓰였거든요. 여기서만 차이가 나지 대도시장은 똑같은 사람이 다 한다. 이런 구조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구조가 기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잘 아시고, 여기서는 예외까지 아셔야 되고, 요것은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되고. 시간 참 빨리 흘러가네요. 일단 요거 말씀드리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